선생님, 오늘 저 박서윤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살면서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위험한 길보다 안전한 길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누군가는 빠르게 결정하고 먼저 움직일 때 선생님은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신중하게 사신 것이 후회로 남았던 날은 없으셨습니까? 그때 좀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그때 조금 더 모험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박서윤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험보다 안정을 택했지만 그래서 늘 한 발 늦었다고 느꼈던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이번 2026년 7월 그 신중함이 결국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7월은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오래 향기를 남기는 달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무겁고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가 많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7월 전체 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풍수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생님께 오는 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과 그 소중한 분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1년생 신묘생 토끼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생이라는 글자를 명리학으로 들여다보면 단단한 보석 같은 금의 기운이 부드러운 풀의 기운 위에 자리 잡은 형상입니다. 신금, 정교하고 신중하며 쉽게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보석 같은 금의 기운, 묘모, 부드럽지만 끈기 있게 자라나는 풀의 기운.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양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가족을 지켜온 분이십니다. 평생 자신의 욕심보다 자식과 배우자,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한국전쟁 직후 가장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신 세대입니다. 그 시절을 살아내며 선생님의 신중함은 더 깊어지셨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모험보다 안정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신중함 때문에 늘 한 발 늦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남들은 먼저 움직여서 무언가를 얻었는데 선생님은 살펴보느라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신 날이 없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빠르게 핀 꽃은 빨리 시들지만 늦게 피는 꽃은 가장 오래 향기를 남기는 법입니다. 선생님의 신중함은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깊고 오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2026년 병오년은 강한 화의 기운이 세상을 움직이는 해입니다. 이번 7월은 계절의 기운이 서서히 무르익으며 선생님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는 시간이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강한 불의 기운이 오래된 나무를 태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선생님의 신묘생 기운은 이번 7월 을미월에 풍요로운 대지를 만나 거대한 나무의 숲을 이루는 상생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선생님의 뿌리가 마침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줄기를 뻗어가는 형상입니다. 그동안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시 살아나는 기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달이라는 점이 이번 7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 달의 핵심은 큰 변화를 만드는 달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달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여유와 지혜로 주변 상황을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51년생 신묘생 토끼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과 사주에 따라 개개인의 운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리학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재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재물운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7월의 재물운은 한순간에 큰돈이 들어오는 형태보다는 잃지 않는 재물운이 강하게 자리하는 달입니다. 명리학에서는 큰 복보다 지켜내는 복이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7월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재물의 흐름이 서서히 한 곳으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혹시 오래전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거나 잊고 있던 보험금이나 환급금, 예전에 신청했던 지원금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재물의 흐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 투자해 둔 것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재물로 들어오는 기운이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새어나가지 않고 두 글 쌓아 막아주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주머니나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 자산으로 굳어지는 좋은 흐름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에는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물운이 됩니다. 주변에서 좋은 투자 이야기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믿었던 사람이라 더욱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에 오는 빠르게 불리는 돈보다 오래 지키는 돈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하게 결정한 계약,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투자, 가족과 상의하지 않은 큰 지출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의 복은 서두르는 사람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선생님은 평생 신중하게 선택해 오셨습니다. 이번 달에도 그 신중함이 가장 큰 재물의 무기가 됩니다. 오히려 오래 사용하던 물건을 정리하거나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재물의 길이 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재물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서랍 하나, 장롱 한 칸, 창고 한쪽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묵은 물건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에는 가족과 관련된 재물운도 함께 움직입니다. 자녀의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웃음이 많아질수록 재물의 기운도 함께 살아나는 형국입니다. 이번 달에는 귀인의 운도 함께 움직입니다. 귀인은 반드시 대단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나눈 대화 하나가 선생님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온다면 반갑게 웃으며 인사해 보십시오. 그 미소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복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재물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빠르게 불리는 돈보다 오래 지키는 돈. 그것이 이번 7월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늦게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제 건강운과 자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건강운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번 달은 기운을 빼앗아가는 달이 아니라 방전된 배터리를 안에서부터 가득 채워주는 회복의 기운입니다. 위장 기운이 단단해져서 소화 흡수 능력도 좋아지고 입맛도 돌게 됩니다. 다만 선생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뒤로 밀어온 분이십니다. 조금 아파도 참으셨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상황에서도 다음에 가면 된다고 미루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은 그런 습관을 조금 바꾸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몸은 언제나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줍니다. 입맛이 달라지고 잠이 예전 같지 않고 괜히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몸이 쉬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보십시오.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면 잠시 일어나 천천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걷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새벽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신다면 저녁 늦게까지 걱정거리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생각이 많을수록 잠은 더 멀어집니다. 이제 자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따뜻한 흐름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좋은 소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주와 관련된 기쁜 일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와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셨다면 이번 달에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십시오. 왜 그렇게 했니라는 말보다 힘들었겠구나라는 말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해결책보다 부모의 믿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십시오.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훨씬 안정됩니다.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선생님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편안해야 집안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건강해야 들어오는 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소중한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51년생 신묘생 토끼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 풍수 10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풍수 처방은 신묘생 선생님의 단단한 금기운과 부드러운 풀의 기운에 맞게 따로 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현관에 오래된 신발이나 상자를 그대로 두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십시오. 깨끗한 현관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문이 되어줍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켜두십시오. 현관이 환할수록 사람의 인연도 밝아지고 재물의 기운도 쉽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 비법입니다. 거실 창문을 자주 열어 바람을 들이십시오. 여름 바람은 묵은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생기를 안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십시오. 밝은 빛은 정체된 기운을 움직이고 새로운 생기를 불러옵니다. 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집안에 서랍 하나, 장롱 한 칸, 창고 한쪽을 깨끗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신묘생 선생님은 물건을 오래 간직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묵은 물건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비워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집에 식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잎에 쌓인 먼지를 한번 닦아주십시오. 식물도 깨끗해야 좋은 기운을 더욱 크게 전해줍니다. 만약 시든 화분이 있다면 계속 두기보다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이 다한 식물은 새로운 기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오래 아끼던 물건 하나를 깨끗하게 닦아 다시 사용해 보십시오. 새로 사는 것보다 선생님이 살아온 세월과 추억이 담긴 물건을 정성껏 손질하는 행동 자체가 좋은 기운을 깨우는 풍수가 됩니다. 이번 7월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풍수입니다. 여섯 번째 비법입니다. 이번 달에는 청색이나 녹색, 흰색 계열의 옷과 소품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색상들은 선생님의 타고난 신묘생의 기운을 보호하고 이번 7월의 풍요로운 기운을 선생님 것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결정을 앞두셨다면 이 색상의 소품을 가까이 두십시오. 일곱 번째 비법입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명리학에서는 사람의 기운이 발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발이 따뜻하면 몸의 기운도 안정되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여덟 번째 비법입니다. 안방과 침대 밑을 가볍게 비워내십시오. 잠자는 공간이 가벼워질수록 몸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감사의 마음 하나만 품고 눈을 감아보십시오. 아홉 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십시오. 그리고 햇살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도 복이 저를 찾아온다. 이 두 문장을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이 짧은 습관은 마음을 밝게 만들고 집안의 기운도 함께 맑게 바꾸어 줍니다. 열 번째 비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것, 그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선생님의 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51년생 신묘생 토끼띠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신중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모험보다 안정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박서윤은 오늘 선생님께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중함을 후회로 여기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하셨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깊고 단단하게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빠르게 핀 꽃은 빨리 시들지만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오래 향기를 남깁니다. 누군가는 선생님을 신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선생님 덕분에 위험한 일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생님께 그 신중함이 외롭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눈물을 삼키며 견뎌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지켜내셨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름이 늘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선생님이 신중하고 성실하게 살아낸 시간의 흔적입니다. 흰머리가 늘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흰머리는 수많은 계절을 건너온 지혜의 색입니다. 선생님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7월은 선생님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 신중함이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올 시간이라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도 행복해질 차례라고. 아직 보고 싶은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함께 웃을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선생님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7월이 그리고 남은 2026년이 평생 신중하게 지켜온 보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박서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그 따뜻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